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3장 보험윤리 핵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세 문제 나와요. 자, 처음에 이제 영업윤리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 돼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영업 활동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넘어가도 되고, 정보의 불균형 해소 뭐 다 넘어가도 됩니다. 자, 부당 영업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재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윤리다 보니까 부당하게 금지된 행위 그리고 정상적인 행위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읽어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보 제공 관련된 부분들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질서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다 생략해도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쭉 넘어가셔가지고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윤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보험회사가 다 뭐 갖추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 내에서도 보험 소비자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뭐 민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경우를 자 일체 책임할 수 있는 책임자 임원급으로 여러분들 독립된 지위로 이렇게 책임자를 두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판매 관련된 보상 및 우리가 평가 및 보상 체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요한 게 이제 민원이에요. 민원. 자, 보험 민원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민원 처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럼 민원은 어떻게 우리가 접수를 하죠? 보험회사에 방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전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도 되고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방하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세요라고 해서 이 보험 채널을, 민원 채널을 일원화하면은 우리 고객 입장에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굳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다 일원화가 아니고요. 채널을 다양화해야 돼요. 다양화. 그래서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다양하게 민원 채널을 해야 되는 거지 일원화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 보험회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원 처리라는 것은. 자, 그래서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회사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한다. 아니에요. 보험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제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몇 번씩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은 접수된 때부터 민원 처리 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민원 접수자한테 계속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정보를 줘야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내부 신고제도 관련된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자, 보험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 설계사의 자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설계사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보험 전문가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법도 준수해야 되는 거죠. 법을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법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대로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험과 관련된 법, 회사가 정한 기준을 보험 설계사가 잘 지킨다고 다 되는 거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고객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타 분야와 관련된, 그렇죠? 타 분야, 보험 이외에 뭐 세금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성.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부동산, 보험 설계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말이에요. 다 알아야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3대 기본 지키기가 나와요. 3대 기본 지키기.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는 것은 우린 뭐예요? 첫 번째, 약관 전달, 그리고 중요 내용 설명, 설명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여러분들 보험윤리 2장에서 보험회사의 의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거만 봤지 설명의 의무는 넘어갔죠? 여기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설명,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청약서 부본, 하나는 회사 보관용, 하나는 회사 제출용, 하나는 고객 거. 두 개가 청약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고객 거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된다. 고객에게.
자, 세 번째, 이제 자필 서명을 받아요. 자, 이게 3대 기본 지키기예요. 약관 전달이지 증권 전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관의 모든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면 돼요. 권리 의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은 여러분들 만약에 설명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일반 보험 계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문 보험 계약자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 규모라든지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전문 보험 계약자가 아니고 우리 일반 보험 계약자한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거예요. 이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자는 여러분들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약철에도 보험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가 돼도 보험료는 돌려주는 거예요. 취소가 돼도 보험료는 돌려주는 거예요. 그 보험료 환급되는 거 말고는 다 해지 환급금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해지한다고 했죠. 아니면 보험 계약자가 이미 해지한다. 해지했을 때만 해지 환급금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대 기본 지키기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자, 이렇게 여러분들 3대 기본 지키기와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부당한 보험 계약 금지, 비윤리적 판매 지양, 그리고 불법 허위 광고 금지. 자, 회사 승인 자료를 써야 돼요. 만약에 고객한테 뭔가의 전단지라든지 프린트물을 줄 때는요, 회사 승인된 자료를 써야 돼요. 반드시요. 만약에 내가 임의로 만든 자료를 쓸 수 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보험 회사에 대한 책임. 자, 보험료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바로 보험회사에 입금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영수증 만약에 끊어준다라고 하면은 내 이름으로, 설계사 이름으로 끊어주는 건 절대 안 돼요.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수령했을 때는 뭐예요? 보험 설계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회사 명의입니다. 회사 명의.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죠. 고객의 재무 상태라든지 고객의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다른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투자 성향, 그죠? 위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죠. 자,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보시는 거고요. 자, 다음 좀 보험 범죄를 볼 거예요. 자, 보험 범죄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 사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남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게 사기예요. 사기. 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보험금 많이 타는 거 이거 사기죠, 여러분들. 자, 우리 사기의 유형을 보니까 연성 사기라는 게 있고요. 연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랑말랑한 사기. 자, 경성 사기는 뭐예요? 딱딱한 사기. 경성 사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의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내가 피보험자로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가해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내가 가해자고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연성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만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해자, 피보험, 피해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험 계약 체결할 때, 가입할 때 몰래 진단서를 위조해가지고 가입하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의 피해는 없고, 나만인 문제죠?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 사고. 고의로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너무 과장되게, 보험금 청구하는 거. 과장되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쳐가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나이롱 환자 오랫동안 보험금 타려고 이렇게 계신 분들 다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게 바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고도 안 났어. 뭐예요? 진단서 위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거. 이런 유형들을 우리는 연성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자, 우리 경성사기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경성사기와 연성사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연성사기가 가해자가 명확한 사기다. 그럼 틀려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곳은 경성사기예요. 자, 그리고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연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틀리죠. 경성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래야지 맞겠죠. 자, 이런 사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어디에 법률에 규정을 했냐면은 형법에 규정했어요. 형법상 사기가 되면은 보험을 통한 사기가 되면은 이거는 보험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형사소송법상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형법이에요. 형법. 자, 그리고 형법에서는 여러분들 사기죄가 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너무 약해. 약하다 보니까 이 보험 쪽에서는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특별법. 아주 강한 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험 사기는 이 보험 사기는 사기인데 보험 쪽의 사기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니고요.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 특별법은 여러분들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는 2천만 원인데 여기는 5천이에요. 세죠? 그죠? 15. 그죠? 자, 우리 보험 사기와 관련된 이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거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우리 가중 처벌되는 거 사기 이득액에 따라서 5억 원 넘는다, 50억이 안 된다.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가중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다 외우기는 너무 힘드니까 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자, 보험범죄 유형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거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보험 사기 계약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으로 가입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연고자한테 갈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갈까요? 다른 데, 비연고성. 연고성 그러면 틀려요. 자발적으로 다 가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비연고성이에요. 연고성 그러면 틀려요. 자, 보험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생기죠. 자, 우리 피해자, 가해자 형사처벌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어디에서 나와요? 건강보험에서 나오죠. 근데 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사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공보험료 인상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문제점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보험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또는 회사 입장에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는 없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검찰. 검찰은 여러분들 상급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합동대책반을 운영해요. 합동, 검찰. 그리고 경찰청 관련돼서는 경찰은 뭐 할까요? 그쵸? 수사예요. 수사 단체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뭐예요?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기는 여러분들 인지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넘어가고요. 자, 우리 보험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특별조사반을 운영해요. 조사는 특별조사반. SIU 이렇게 얘기해요. SIU. 자, 요걸 운영하는 것은 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합동은 검찰, 수사는 경찰청, 그리고 조사는 회사. 아셨죠? 그래서 요거 연결하는 특히 요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 시험제처럼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험범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교육하고 홍보.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디서 하냐면은 금감원하고 협회에서. 금감원 협회. 그리고 보험범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금감원 그리고 각 보험회사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여기 교육하고 홍보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협회에서. 그리고 신고센터는 회사 쪽으로.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요게 여러분들 비교되면서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법률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법. 자, 법 쪽은 여러분들 우리 보험이니까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업법. 자, 보험업법에서는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보험범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험범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설계사라든지 아니면은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매 임직원, 이렇게 판매자들. 그죠? 모집 종사자들, 그리고 가입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험범죄를, 보험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이 보험업법에서 사기 치지 마, 사기 금지야, 뭐 이런 조항들이 바로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그리고 사기 치면은 형법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거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렇게 법적 제도도 완비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험범죄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하면 틀려요.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사기 금지 조항도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범죄와 관련된 내용,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살 문제예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살 방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정부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요. 자살 방지를 위해서. 자,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정부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 운동.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문적으로 우리가 자살 컨설팅 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계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 이제 자살의 징후를 파악하고 전문가한테 넘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살, 우리가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게이트키퍼를 양성해요. 게이트키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살의 원인, 왜 죽었을까? 그리고 자살하면 여러분들 유가족들이 힘들겠죠?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지원하고, 자, 이런 일들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외에 우리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사회공헌재단이라고 해서 사회공헌위원회 또는 사회공헌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발족했어요. 설립해가지고 2007년도에 설립해가지고 각종 좀 활동들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한강 다리 걷다 보면은 SOS 생명의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 어디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농촌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농약 빈병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약 같은 경우에 보관함 설치, 뭐 이런 일들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단체에서 하는 일과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정답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먼저? 자, 그래서 요 정부 사업과 민간 사업을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정부 사업만 외우셔도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와 관련된 부분 세 문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자, 요 마지막에 설명드린 요 문제는 매회차 나오다시피 해요. 그거 이외에 이제 앞쪽에 나온 부분들 정리를 쫙 해두시면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얼추 다 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